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당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는 군경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에 피해를 입은 마을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 마을에서 당시 초토화 작전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3구가 70여 년 만에 발굴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감귤과 수원 한쪽 귀퉁이 돌무덤 속에서 드러난 3구의 유해. 50cm가량 떨어진 채 나란히 묻혔던 두개골이 70여 년 만에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해 한 구는 40대 남성, 나머지 2구는 30대 여성과 11살 아이로 추정됩니다. 구덩이가 나란히 파여 있고 유해와 함께 고무신으로 보이는 유류품도 나와 다른 곳에서 사망한 뒤 2차로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추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살되고 바로 그 당시에 그 참수처럼 이제 그 머리 부분이 이제 훼손되는 그런 정황이 있는 거고, 경추가 없다라고 한다면 매장된 상태의 유해를 이제 다시 머리 부분만 이장해 가지고 이쪽으로 모신 거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유해 발굴은 4.3 당시 토벌대를 피해 토굴과 움막 등에 피신했다 희생된 이들이 묻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주민의 증언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실제로 유해가 발굴된 지점은 당시 움막에서 직선거리로 5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4.3 발발 이듬해인 1948년 10월 제주도 경비사령부는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외 지역을 통행 금지하고 위반자는 폭도로 인정해 총살한다는 초토화 작전을 포고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표선면 가시리를 포함한 35개 중산간 마을에서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있다가 전역해서 내려오니까 홍건이가 자기 모친도 있고 내가 제사하는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기 이 밭에 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 4.3 평화재단은 발굴 지점에 유해 한두 구가 더 묻혔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다음 주 추가 발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과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도 유가족 시료 채취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해당하시면 아니면 주위에 좀 알려주셔서 좀 더 많은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굴된 4.3 유해는 405구. 제주 4.3 평화재단은 올해 4.3 희생자가 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7곳을 선정해 유해 발굴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의 비극이 낳은 이념의 멍에를 서야 했던 제주에서는 군사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핑계 삼아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숱한 간첩 사건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한 중학교 직원의 사연을 제주 MBC가 보도한 이후 지역사회의 도움이 이어지며 유족들이 5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의 동쪽 조그마한 마을의 한 중학교.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 이 평화롭던 학교가 느닷없이 간첩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학교에 기부금을 보내준 제1동포 가운데 조총련계 인사가 끼어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당시 김영중학교 서무과 직원인 고 한삼택 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반년 만에 풀려났지만 학교에서 쫓겨난 뒤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유족들은 연자제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직까지도 그게 눈이 안 보이게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게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이게. 제가 힘이 부족하지만 목숨 다 바쳐 지금 아버지 명예회복밖에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결국 한삼택 씨의 유족들은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도 없이 한 달 동안 불법 구금하면서 고문으로 자백과 증거를 조작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유족들과 함께 재심을 준비하면서 한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나선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일본 교포 사회에서 제주도에 지원했던 지원들이 위축되고 그 뒤로는 많이 줄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한편으로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었죠. 제주도 교육청도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며 당시 교직원이었던 한삼택 씨와 관련해 남아있는 자료들을
증거로 제공했습니다. 교육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책임지고 모든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아픔들이 조금씩은 이겨내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사 정권의 조작으로 터무니없는 누명을 썼던 평범한 시골학교 직원이 지역사회의 도움 속에 반세기 만에 명예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냈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보조금 지원 실적 자료 등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민예총은 긴급 논평을 내고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의 핵심인 재미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매입 반대 결정을 미뤄달라고 했던 문화예술인 21명을 대상으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최근 5년 동안의 보조금 지원 실적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제주판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라며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창남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주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사드 밀대에 대한 제주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재직 중인 공무원 7,100여 명 가운데 공로 연수와 파견 중인 공무원을 제외한 6,800여 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성산읍 지역의 토지 매매와 증여, 교환 등 소유권 이전 등기 내역을 조회한 뒤 투기 여부를 가린 조사 결과를 다음 달 중순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제주도의회 도의원 43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이뤄집니다. 최근 제주도 내 해안에서 맨손으로 해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맨손 어업을 놓고 해녀 등 마을 주민과 이용자들 사이에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마을어장 앞 해안에 5,000개 주민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시커먼 바닷속에서 밝은 조명을 켠 채 해산물을 잡는 이들을 살피러 나온 겁니다. 6명 정도가 지금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바다를 완전히 지금 양식물들이 클 수가 없게끔 이렇게 와서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잘못돼서 이거는 지금 관련법에 따라 손으로 낫이나 호미 등을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맨손어업이 허가된 것은 지난 2015년부터 자격에 제한이 없고 채취한 수산물을 팔 수도 있어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하거나 잡은 수산물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손어업이 늘면서 최근 어촌마다 해녀 등 마을 주민과 이용자들 사이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서는 주민들이 어장에 어린 종폐를 뿌리며 관리하는데 무차별적인 맨손어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었고 또 다른 마을에서는 주민과 다투던 이용객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주선에 딱 들어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불법했어, 뭐 했어 하면서 막 그냥 해삼 전복 전부 다 종폐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해놓은 거를 어느 날 갑자기 이 분들이 와가지고 이에 대해 맨손어업에 나서는 이들은 애매한 규정이 문제라며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 정확한 단속 규정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갈고리가 좀 길다. 또 한 날은 또 오리발이 좀 길다. 자기 눈에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현행법상 맨손어업은 해녀처럼 장비 없이 잠수를 하는 나잠어업과 구분돼 있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하면 불법입니다. 단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잠수를 해서 오랫동안 수산 동식물을 채취한다면 맨손어업이 아닌 나잠어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나 정책적으로 잘 조율을 해서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손어업을 단속해달라며 지난해 해경 등에 접수된 신고는 260여 건. 제주도는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고 해경과 협의해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감한 전통시장 상점들이 비대면 판매 방식을 찾아 나섰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모바일 쇼핑을 결합한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한 울산 남구 수암시장을 울산 MBC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수암시장 상인회 사무실 한켠에 작은 세트장이 설치됐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앞에서 상품을 직접 보여주고 출연자는 시식을 하며 소감을 얘기합니다. 온라인 방송에 접속한 소비자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올린 궁금증도 설명해줍니다. 네, 보면은 아무래도 도다리가 도다리예요. 맞아요. 예. 홈쇼핑 방송처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전통시장에서 열렸습니다. 60대, 70대 어머니들은 집에서 과연 주문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면서 두려움 반, 또 젊은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가르쳐달라 해서 배우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매장을 직접 찾아온 손님에게 물건을 팔거나 아름아름 택배로 주문을 받아왔던 전통시장. 그러나 지금은 카메라 렌즈 너머 전국의 시청자에게 우리 가게 히트 상품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도중에 나오는 상품을 사고 싶다면 이렇게 링크를 눌러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문을 하면 됩니다. 당일 구매자에게는 배달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지금 워낙 발길이 많이 끊긴 상태에서 이렇게라도 어쨌든 이제 소비자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된다면은 언제든지 환영이죠. 비대면 판로 개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유튜브나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전통시장의 도전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며 초저온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 백신의 특성을 감안해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접종이 진행됩니다. 제주 지역 75살 이상 인구 4만 7천여 명 가운데 67%인 3만 1천여 명이 접종에 동의했고 노인시설은 대상자 2천여 명 중 65%인 1,3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7.7로 지난달보다 4.3포인트 올라 석 달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지수도 90으로 9포인트 올랐지만 가계부채 전망지수는 103으로 6포인트 하락해 가계자금 사정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산지는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낮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강풍은 내일까지 계속되겠는데요. 바람에 날릴 만한 위험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시고요. 오늘과 내일 항공편과 배편 이용하신다면 미리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일 흐리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 동부 지역은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은 16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는 19도, 동부와 남부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종일 흐리겠고요.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어제보다 높아졌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오늘 오전 8시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그 밖에 해상에서는 오늘 낮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바다에 안개도 짙게 끼겠고요. 강풍으로 인해서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과 휴일에 비가 내린 후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경찰과 교육청, 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협업과 피해 아동 보호 인프라에 투자해 현재 4.8% 수준인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3년까지 8.6%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4곳으로 늘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거점 심리치료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제주 해녀 잠수 탈의장 등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에 국유재산을 어촌계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인데 해녀 잠수 탈의장은 1990년대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지만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면서 97곳에 연간 2억 8천만 원의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시 직업과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농지 매매와 불법 임대차 중개와 광고를 금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천미천의 절반 이상이 하천 정비공사로 훼손됐다며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40% 이상 공사가 진척된 구좌지구와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시행할 표선지구에 홍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430억 원을 투입하는 데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변 식생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공사 중인 하천 29곳의 공사비는 3,300억 원에 이른다며 모든 하천 정비공사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전면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오는 11월 전국 동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지난 한 해 노동자들이 휴업과 휴직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노동 존중을 약속한 정부가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